상품이거든요. 예.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료도 공개됐습니다. 회장에게 전달되는 행사금 중 일부인 장내 지도사들의 추가 비용 실적표입니다.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. 네. 합계가 1,120만 원. 한 달에. 한 달에. 예. 지난해 5월 김 씨가 입금한 추가 금액은 총 1,100만 원. 이곳 직원들의 한 달 실적은 7,700만 원. 추가 금액 실적은 직원 평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님한테 직접 결제를 받을 적도 있거든요. 아니 뭐 좀 추가금이 많을 때는 칭찬을 듣고 추가 금액이 없고 그 사용한 금액이 많을 때는 견적서를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들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그러니까 마음이 더 많이 입금을 해야 되니까 강박관념이죠. 그래서 장내 지도사들은 더 비싼 고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가장 차액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비싼 관과 수위를 사용하도록 유족들에게 권한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먼저 물어봅니다.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대묻기를 바라죠. 그러면 대물어 오는 순간 저희는 이제 말을 하죠. 이제 안동포 같은 경우는 뭐 한 500에서 600 하고 또 남해포나 보성포나 이런 거는 한 뭐 400에서 500 하는 것도 있습니다. 4천만 원짜리 수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안 원하실 거고 한 4, 500 정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대부분 그 정도에서 고개 끄떡끄떡 하시면 그 상태에서 그럼 수업 끝나는 겁니다. 하지만 추가되는 물품의 가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. 유족들의 경제 사정을 짐작해 비용 부풀리기가 이루어집니다.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?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그냥 보고 좀 많이 내도 될 사람 같다 그러면 180만 원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좀 진짜 좀 잘 사는 사람 같다 이러면 한 250만 원, 300만 원 이래 부를 때도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나죠.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따라 보고 거의 장례를 치른 회원들의 추가 비용 내역.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회원이 거의 없습니다. 이 중에는 간과 수의를 받고 700만 원을 더 낸 회원까지 있습니다. 근데 이 정도 700이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대략 잡으면 보람은 400만 원 남겠네요. 아 700만 원이면. 가 발생하면 이 실적표에는 추가 비용 외에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. 생화, 장의차, 장례실장 등의 통신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. 과연 통신비는 무엇일까? 주문전화를 했으니까 통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리베이트 알비라 그럽니다. 알비라 그래서 그걸 받아서 입금을 한 겁니다. 이렇게. 한 행사부에서 지난해 4월 작성한 차량 운행 일지입니다. 요금 35만 원에 통신비는 7만 원이나 됩니다. 업체에 지급한 요금의 20% 이상이 통신비 명목으로 다시 보람상조에 들어오는 겁니다. 서류에 나온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. 저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 해방한 부분은 지금 고속도로 그분하고 했죠. 저 직접 나하고 앉아서 같이 두 사람이 딱 앉아서 했는데 저게 30% 40% 간 걸 내가 20%까지 보이면 못 주겠다. 지역 특성상 20% 정도를 해달라. 그는 보람상조가 차량 업체들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액수만 따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합니다. 대당 받아가면 30%면 10만 원 정도 되는데 돈 10만 원이 보람 같은 경우는 행사에 지금 한 달에 약 한 1,000건 나잖아요. 자체 운행이 다 해결을 못하고 일부 약 한 반은 타회사 다 주잖아요. 그죠? 그럼 그 돈이 더 얼마입니까? 어마어마한 돈이죠. 보람상조에 리베이트를 준다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이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이 상조회사에 리베이트를 준다고 말합니다. 제일 최하로 자기 주는 데가 우리같이 20만 원이고 좋게 많이 주는 데 30만 원. 30만 원 주는 데는 지금 일이 꽉 찼습니다.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손님을 데려오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안치된 고인까지 옮겨간다고 합니다. 안 줄 같이 따로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? 안 주고는 안 되는데 안 주면 일 한 개도 못 하는데 그런 형편이니까 이건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지. 심지어는 여기서 있는 걸 우리는 20만 원을 전부 다 전부 준다 사서 그래 따로 줬어요. 그래 준대
오늘 얘 있는 거 실고 따라다니는 줄 알고 그런 날 가면 얼마 주노 그러니. 그래만 이게 뭐냐 30만 원 준다니. 그 실제로 시신 예, 실고 갑니다. 무엇보다 리베이트의 규모가 큰 것은 납골당입니다.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납골당 리베이트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. 지난해 7월 한 행사부의 납골 영업비 작성 현황. 입금된 영업비란 납골당에서 받은 리베이트의 액수입니다. 납골이죠. 그 금액도 가장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퍼센테이지 떨어지는 그 비용 자체가 뭐 40만 원짜리에서 30%만 들어와도 400만 원짜리 30%는 120만 원이 되는 거니까 납골이 아무래도 리베이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 크게 차지하고 금액 단위는 제일 크고요. 이 서류의 납골당 할인율이란 리베이트 비율입니다. 대부분이 상품 가격의 40%이고 60%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. 서류에 등장한 납골당을 모두 찾아가 봤습니다. 대부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그중 한 납골당 관계자는 보람상조에 입금했던 리베이트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. 납골당이 유족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을 경우 리베이트는 130만 원. 이것은 납골당 가격의 50%가 넘는 금액입니다. 납골당 상품이 300이다. 그러면 여기에 40%가 수수료, 영업 수수료예요. 영업 마진. 그러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? 이게? 그럼 120만 원에서 격려금을 우리가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을 해줘요. 이거는 영업사원 여기 포함된 돈이 아니라. 그렇죠. 지급을 별도로 영업사원한테 해서 주는 거네요? 기름값 중고공원에서. 네. 근데 이 포지션까지 지금 이 상조회사에서 다 눈독을 들여 이것까지 뺏어간단 말이에요. 지금. 그런데 보람상조는 장례 지도사와 영업사원들은 소개와 영업만 할 뿐 납골당 리베이트를 관리하는 회사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장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 돈이. 이게 장이라는 사람이 보람상조 그 본사 직원이에요. 리베이트를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중간책이죠. 이 업체가 보람상조에 리베이트를 입금한 통장 내역입니다. 최 회장 명의의 보람장의개발 계좌 혹은 관리직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. 선생님 통장으로 받은 건 제가 받은 겁니까? 받긴 받으셨나요? 원래 저 가입하신 상품이 있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받았죠. 또한 영업사원들은 이 리베이트가 영업사원 개인 매출로 잡히면서 회사 매출에서 누락된다고 주장합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세금 다 낼 거 다 내고 하고 있지만 상조에서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는 거 보시면 돼요.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. 세금을 저희가 다 떠. 다른 업체 관계자도 영수증을 받을 경우 영업사원 개인에게 받는다고 합니다. 보람상조 영업사원에게 받은 리베이트 영수증. 매출은 개인에게 잡히고 돈은 회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상조회사 대부분이 다 개인 회사들이니까 개인 오너한테 들어가겠죠. 노조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가 비용도 최 회장이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. 전 장례지도사의 2009년 입출금 거래 내역, 추가 비용, 리베이트 등 행사금 일체가 최 씨 형제 명의의 보람장의개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. 하루에 보통 30개, 40개 행사를 하면 200만 원씩만 잡아도 6천만 원이에요. 추가 비용도 있거든요.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솔직히 매출이 안 잡히는 부분이잖아요. 그거는 뭐 신고를 뭐 해도 그만,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그런 부분, 뭐 그런 부분이 다 횡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. 회장 일가의 횡령 혐의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보람상조는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으므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내 형제, 내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약속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람상조. 하지만 약속과는 반대로 최 회장 일가가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유족들에게 슬픔을 이용해서 약자가 유족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 슬픔을 이용해서 각각 어떤 형태로 이렇게 관행이 이루어집니다.